근데 이 중요한 질소 인상 관리를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옳게 모르고 있다. 이거 진짜 이 끔찍스러운 일이거든요. 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제가 작년에 포도 사이먼스케 600평에다가 봄술이 한 3입 정도 나올 때 그때부터 요소를 대표님 말 듣고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씩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그래 되면은 우리가 배운 상식으로는 이 절단 나죠. 마디가 길어지고 뭐 웃자라고 녹사 패농할 정도 그래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아니 그 비료를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마디가 짧아지고 입이 두툼해지더라.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이게 황금알 농법입니다. 오늘 이 마법 같은 기술을 우리 박기현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 박기현 대표님이 멀리 창원에서 또 강사료도 받지 않고 이렇게 오셨는데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해봐요. 박기현 대표님, 예. 마이크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게 네, 울리거든요. 네. 너무 소리 커도 울린다고 좀 낮추는 모양인데 조금 올려주던데. 예, 반갑습니다. 황금언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영천 지역에도 제가 많이 옵니다. 영천에는 우리 그 과수도 많고 그리고 원예 그 마늘, 양파 이런 작물들이 이 곡창지대가 많이 배려되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여기 강당에 쓴 거는 우리 과수 포도 부분인데 포도 말고 복숭아 하시는 분 한 분, 그 다음에 예, 두 분, 그 다음에 사과 또 사과 또 한 분, 그 다음에 뭐 배라든지 자두 이런 건 없죠? 있습니까? 네, 있어요. 예,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식물의 밥은 뭐죠? 물. 그 물이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건 물. 식물의 밥은 질소. 맞습니다. 반찬은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토양 분수가 뭐가 나옵니까? 반찬만 나오죠. 식물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반찬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놈도 다 됐다. 이거 배터리가 충전이 덜 된 것 같아. 그래서 식물의 밥은 질소. 그 질소를 먼저 계산하면 우리는 쉬워져요. 저쪽에 창고 문도 좀 닫아고 있어. 그러면 닫아버려야 소리가 짱짱 울리죠. 예. 오늘 한 가지만 배워가도 우리는 대박이다. 한 가지만 배워가도. 제일 처음에 우리 농사 지으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토양 분석. 땅은 어떻게 채취해야 된다?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으면 태비 비료 주는 자리. 태비 비료 주는 자리는 뿌리가 있는 자리. 이 자리에 흙을 딱 잘라내고 요렇게 딱 잘라. 두부처럼. 그런데 요거만큼 덜어내고 요 밑에 끝까지 가면 허당이다. 우리가 저가 위에서 알로 내려가고 있는데 위에 걸 안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우리가 여기다가 비가림을 해놨죠. 여기. 그럼 여기가 비가 안 떨어지겠죠. 그럼 비료가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여기 와 있는 비료가 여기 있는데 우리는 요걸 걷어내비를 보면 토양 분석표가 맞질 않아요. 비료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건조되면 올라오고 비가 오면 내려가고 이렇게 회전합니다.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래서 비료를 줄 때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로타리 쳐가지고 섞어주면 좋은데 그러면 또 뿌리가 잘려가지고 조금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는 이쪽에다가 주면 내년에는 이쪽에도 주고 이렇게 번갈아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다 한 번에 로타리 살짝 치는 게 아니고 조금 깊게 좀 쳐줘도 뿌리가 잘라져도 새로 나옵니다. 그런데 뿌리가 뻗어나온 거 잘라보면 안 돼요. 뿌리에 토막 눈이 있거든요. 이 눈은 긴 뿌리가 나와요. 긴 뿌리가 나오면 우리가 포도 이파리가 여기서 옆면십이라서 두꺼워지면 요 영양소가 어디가 여기 갑니다. 그럼 잔뿌리가 발달해요. 긴 뿌리 눈에서 긴 뿌리가 나오고 긴 뿌리에서 잔뿌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 눈에서 긴 뿌리가 나오고 긴 뿌리에서 잔뿌리가 나와야만 우리는 식물이 먹어요. 그 긴 뿌리가 먹으면 칼슘 결핍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과습을 일으키거나 우리가 여기다가 부직포를 덮었다가 획 벗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뿌리 말라지고 버리거든요. 그 덮었으면 끝까지 덮어놔야 되고 안 덮는 게 제일 유리해요. 왜? 뿌리가 아래쪽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아래 내려갈 거니까. 우리가 잘못해놓으면 뿌리가 덮어놓으면 떠버립니다. 떠버리면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밭에만 심었으면 또 뿌리가 좀 깊은데 논에 심은 것들은 뿌리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이 비료를 갖다가 줄 때는 위에 주서 내려가도 괜찮으나 녹이가 줘도 그냥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비료의 활용도가 높이는 방법이 요렇게 파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파주면 땅에 물리성이 생겨요. 굳었던 게. 그러면 위에 줘도 여기가 잘 녹아서 잘 먹어요. 그래서 잎이 두꺼워야만이 잔뿌리가 발달한다. 잔뿌리가. 잎이 두꺼워야 잔뿌리가 발달한다.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긴 뿌리가 일을 잘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봄에 사용하는 나무 가지에 지상부 가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가지에다가 목매시비란다. 목매시비는 나무 몸뚱이에다 영향을 주는데 나무 몸뚱이 주가 뭔 영향가 있겠냐? 엄청나게 변화가 있어요. 나무 몸뚱이에다 영향을 연매시비는데 포도까지 잘라보면 몇 개 없거든요. 그러나 여기 먹으면 얘가 행동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 눈의 크기가 바뀌어요. 눈의 크기가 바뀌면 출발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일을 다 짚어서 우리가 되짚어야 되는데 그래서 식물의 밥부터 알아야 되겠다. 식물의 밥을 알면 그 다음에는 일이 쉬워집니다. 다음에 어째 해가지고 칠판 큰 걸 사주면 이게 안 지우고 차근차근 쓸 건데 칠판이 이게 작아나면 제가 계속 지워야 돼요. 식물의 밥은 질소. 오늘 이거라도 하나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토양 분석. 여기 분석에서 우리가 적정 범위가 있으면 그 이상은 사용 금지,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왜
왜 사용 금지를 쓰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했던 인산 때문에 흘러가서 또랑물 오염되고 또랑물이 오염되고 냇가가 오염되고 강이 오염되고 그거는 우리는 경제적으로 손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필요치 않는 비료를 계속 더 주었다는 거죠. 1960년대 이후에 우리는 많은 비료를 줬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여기 있는 장군이 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놈이 너무 많아가 이제 작물한테 해를 줘요. 피해가 일어나요. 제주도 같은 데는 밀감하우스 1000평에 작게 주면 요소 40%, 100평에 내포죠. 많이 주면 요소 한 80%까지 줘요. 다른 거 안 준다. 태비 도로 긁어 갖다 내비려 그래요. 태비가 보약의 시대, 그 말을 쓰면 이제는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토양 분석 결과에 적정 범위가 있으면 그거는 안 써도 전혀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토양 분석. 적정 범위가 있으면 그 품종은 비료는 안 줘야 되는 겁니다. 토양 분석할 때는 제일 좋은 자리, 보통인 자리, 나쁜 자리, 이 세 가지를 각각 따로 해야 됩니다. 섞어가지고 하는 그건 개판. 옛날에 60년도, 70년도까지 썰해질 할 때, 물에서 이래 섞을 때는 맞습니다. 여기저기 떠가지 가는 게. 지금은 흙이 이동 안 합니다. 나무가 비실비실한 데 늘어나요. 비료가. 물이 쏠리는데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 보통인 자리, 나쁜 자리 세 가지를 따로따로 분석해라. 첫째 토양 분석. 그 다음에 우리가 식물을 관리를 하면서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말을. 어떤 말이 있냐면 식물을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용어 쓰는 사람 있죠? 식물은 그 용어를 쓰면 우리는 끝없는 미궁에 빠집니다. 모르는 일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좋으냐? 괜찮으냐? 나쁘냐?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를 써요. 식물은. 식물에 스트레스를 주지 마라 하는 용어를 쓰면 스트레스가 식물에 뭐냐 물어봐야 돼요. 그런 용어를 쓰면 우리는 끊없는 또 비용이 또 들어야 돼요. 그런 용어는 안 써야 됩니다. 혹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으면 딱 꼬집어가지고 따끔하게 이야기가 있어. 누가 그 식 하더라. 그 다음에 재배하는 식물, 밥. 식물의 밥은 뭡니까? 요소도 맞고 질소도 맞고 유한도 맞고 다 맞습니다. 식물의 밥은 질소. 막 우리끼리 이제 좋게 쓰자는 거죠. 그 책이 안 나오지,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듣고 소통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반찬은 뭡니까? 미량원소는 양념입니다. 그거와 또 그게 튀어나와. 식물의 반찬은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됐지? 요놈이고 여기에 들어갈 게 양념이 미량요소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게 양념이 미량요소. 옛날에 무슨 밥하고 반찬하고 많이 주면 되지 깨소금 더였다고 일 잘합니까? 깨소금 더하고 참기름 두 방울 떨어뜨렸다고 해서 머슴이 일 잘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양념이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나빠진 건 별로 없습니다. 저 같은 영양제 팔아먹으려고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지. 장사꾼이 갖다 붙인 거예요. 장사해 먹고. 장날 가면 옛날에 약쟁이가 뭐합니까? 별로 중요한 그걸 가지고 막 지랄 들거든요.
요새는 장날 가면 약장이 없지. 옛날에 장날 약장이 많았지 않습니까? 몇십 년 전에만 해도. 그놈이나 그놈 이거 서가 있는 똑같습니다. 여기 와 서 있을 때는 팔아물라고 지가 서 있지 안 팔아물라고 그놈 서 있는 못 씁니다. 그죠? 첫째 둘째도 거짓이었어야 된다. 정당해야 된다. 피해를 안 줘야 된다. 그겠죠. 그래서 식물이 제일 중요한 거는 밥을 잘 먹어야 된다. 토양 분석 해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안 했어요. 토양 분석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이죠? 안 한 사람? 빨리 집에 가서 그 흙 떠가지고 기울자나부터 가 있어. 요 있어야 될 분들이에요. 갔다 와야 돼. 토양 분석을 3년 전에 한 것도 별 차이 없습니다. 3년 전에 한 것도. 3년 전에 한 거나 지금 한 거나 많이 차이 없습니다. 그냥 쓰면 됩니다. 토양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pH. 그거는 씨맛이 나느냐, 그 돌가루 맛이 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게 식물이 뿌리에서 산을 내놔요. 먹으려고. 이 우리 식물이 먹을 때 이 비료를 요거 산으로 녹여서 먹습니다. 산으로. 그리고 이 비료가 또 산이에요. 산성이 됩니다. 그렇게 산이 늘어나겠죠. 요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녹여 먹고 땅이 산성으로 바뀝니다. 잘 살면. 그 알칼리로 바뀌는 것은 석회나 돌가루.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식물의 밥은 얘는 마이너스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반찬 얘는 플러스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흙이 마이너스입니다. 흙이. 이 토양 자체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 토양 자체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요 두 놈은 안 붙어요. 요 두 놈은 절대 안 붙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붙거든요. 요 놈은 또 요 비료끼리 안 붙고 얘는 유기물에 붙는다. 유기물에. 그래서 유기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질소는 오래 가지는 못해요. 흙에 잎단이 요 놈이 요 흙에 달라붙어 있어요. 흙하고 잘 달라붙는 반찬,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은 안 없어지고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은 요소를 참 잘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주고 어떻게 재배해야 되나 그 차이겠죠. 어, 1년 12달을 그릴 건데 우리가 재배되는 이 작물을 12달 속에 집어야 되거든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자, 여기에서 계절은 어떻게 두 개 쪼개놨냐면 1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쪼개놨습니다. 1월 15일이 겨울. 겨울의 중심이다. 1월 15일. 7월 15일이 여름의 중심이다. 누구야? 공부를 안 한 사람 또 헷갈리고 있구만. 달력은 앞으로 먹고 시계를 뒤로 먹습니다. 이제 이해되죠? 달력은 앞으로 먹고 시계는 뒤로 먹습니다. 이제 됐지?
예. 요게 일자죠? 요게 요렇게 됐죠? 십자가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제 이해되죠? 시박에서 공부 좀 해시. 여름의 중심은 7월 15일이다. 가을과 봄의 중심은, 봄의 중심은 4월 15일이다. 가을의 중심은 10월 15일이다. 우리나라 24절기를 황금알롱구에서 쪼개가지고 한 번에 간단하게 풀이해놓은 겁니다. 각 계절은 2달이다.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겨울이고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이고 계절과 계절 사이 한 달은 계절의 변환기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언제죠? 3월 11일이죠. 3월 11일 먼저 봄으로 들어간 날짜예요. 요 해석에는 봄으로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여름,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계절의 변환기,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가을, 각 계절의 변환기가 딱 4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계절에 맞는 비료량을 개발한 거죠. 겨울의 비료량은 하우스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노지는 마늘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3.5가 좋아요. 겨울에 하우스에 작물이 자라는 것은 겨울에 하우스에서는 2.7이 제일 좋더라. 그러면 노지 마늘은 2.5에서 3.5가 좋더라. 이 시값이 비료량입니다. 그 봄에는 노지가 2.5의 이시가 좋더라. 하우스에는 2.1이 좋더라. 그리고 여름에는 1.8의 이시가 좋더라. 비록 그 가을에도 역시 노지는 2.5의 이시가 좋더라. 하우스는 2.1이 좋더라. 그래서 여기 돌아가기 때문에 겨울에 많았다가 여름에 줄어들죠. 그 가을 다시 늘어나고. 요 프로그램을 짜서 활용하는 기법을 우리나라 전체에 활용하는 식물에 적용하는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비료는 왜 줬느냐? 식물이 먹고 잘 자라고 병 없으라고. 포도 화진 아는 사람이 계셔요? 화진 모르십니까? 알 떨어지는 거. 꽃들이. 꽃들이 한번 오신 분 있어요? 예? 자, 포도 송이가 꽃들이 오던 게 어떻던가요? 휘어진 게 어떤가요? 송이가 꼬부러진 거? 꼬부러집니까? 요거 꼬부러진 거는 질소 부족, 가리, 가다, 고온열상. 맹물 뿌리지면 일단 고온이 풀리잖아요. 그럼 펴져요. 그러면 여기 꼬부러지면 요 앞에 요 뒤에든 앞에 이파리든 잎이 쭈글쭈글한 게 나와요. 찌그러진 게.
찌그러진 잎이 나와요. 뭐 찌그러진 잎이 요거 나오면 포도 송이가 알이 돌포도가 나와요. 송이도 꼬부러지고. 예. 꼬부러지는 주 원인은 가리가 많고 뜨거워서 그래요. 그럼 요소 주고 맹물 뿌려주고 연면치료 이런 게 안 생겨요. 근데 우리는 이 꼬부러지는 상조에 가니까 빨래집게로 꽉 집어가 매달아 놨어. 요놈은 빨래집게로 땡겨놨어. 땡긴다고 될 일이가 질소 부족 가리 가다가 되니까 포도가 좀 알이 크니까 이파리 다 떨어져 버려. 배가 고프면 됩니까? 배가 고프면 아래 이파리부터 떨어져요. 시들어가 떨어져요. 그럼 여기에 제일 작은 이파리 있죠? 요거 가을까지 가져가야 돼요. 요 작은 이파리가 가을까지 가져가면 포도농사 잘 되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밥을 잘 먹어. 식물의 밥은 질소다. 반찬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다. NK 갖다 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가 멀컹멀컹하게 해가지고 너 때가 안 익을 수도 있어요. 요소 주면 잘 익어요. 색 잘 나요. 돈 되겠죠? 포도 100평에 요소 10포 준 사람 있습니까? 9포 준 사람, 8포 준 사람, 7포 준 사람, 6포 준 사람, 100평에 5포 준 사람, 100평에 4포 준 사람, 100평에 4포도 안 줘요? 1년 주는 양. 예, 1년. 한 번에 100평에 4포를 좀 주고요. 1년 주는 양이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 600평 줘도 10번 주려고 하면 많다 하는데. 1년에 예. 개뿔. 그래 언제 돈 벌어? 이걸 때안 터지는 거. 요소주가 터지는 건 없어요. 터진다고 알아서 가지잖아요. 여기 있네 여기. 요 숫자대로 맞추면 절대 안 터져. 지금 복합 같은 거 그런 거면 주지. 이따라 사인적 해가지고는 요소 자본이는 별로 없는데. 그런 농사 고생을 있다가고 돈이 안 돼. 그 요소 비를 안 따라가는데 자꾸. 내 망하게 만든 사람 필요하지만 하고. 농사 망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이게. 사인에는 필요하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농사 지금 망하고 싶은 사람 지금 있습니까? 망하고 싶은 사람 빨리 집에 가 있어. 요소를 줘도 측정이 됩니다. 복합을 줘도 측정이 되고 NK가 줘도 측정이 돼요. 요 기계는 요소도 모르고 복합도 모르고 다 모르면 얘는 오로지 측정만 뿐이에요. 요소는 주면 암모니아 가스가 30% 나가야 돼요. 암모니아 가스가. 그러면 21- 복합비를 주면 망한다. 21-17 요놈이 30% 빼면 14.7이에요. 14.7에 17 밀어줬다 우리는. 그럼 NK 주면 30-NK 주는 사람 있습니까? 18-NK 주죠. NK 주면 18-0-18이죠. 그러면 요놈은 얼마가 되느냐? 12.6밖에 안 나와요. 12.6에 18을 줬는데 더워서 뒤지지. 마을밭에 요거 주면 마을 썩어버려. 보관할 때. 양파밭에도 요거 주면 양파가 보관하면 썩어버려. 양파 마지막 비료는 무조건 요소 줘야 돼. 그래 양파가 보관 잘 되고 마늘이 보관이 잘 돼.
집에 마늘 갖다 놔고 망에 담아가 12월달 대포 껍데기만 있죠. 싹 녹아 없어져 버리죠. 그건 왜 그러냐? 요 NK 주스 그래요. 요소 주면 단단합니다. 복숭아 요소 주면 때깔 잘 나고 물냉이 없고 좋습니다. 복숭아 농사 지을 때는 몇 년간 요소만 계속 줘야 돼. 그러다가 뭐가 없어지면 요것들이 없어지면 그때 주면 돼. NK 주면 복숭아 씨다 못합니다. 대가리가 물렀어. 내일 모레 경산에 가서 강의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 망하기 싫으면 이런 거 주지 말아야 돼. 요소만 줘라. 경산에 NK 빨리 따먹으려고, 저 복숭아 빨리 따먹으려고 NK 계속 다 들어보게 이제 농사 안 돼요. 포도가 가격이 들쑥날쑥 빨리 따먹으려고 뭐 써요? NK 쓰겠죠? 계속 들보면 우리도 좀 망해버려. 포도 농사 다시는 못 져. 요게 늘어나가 땅속에 인상가리가 늘어나 버리면 포도가 아무리 작게 달아도 잘 안 익고 터져버려요. 요것들 많이 줘갖고 제주도 밀감 다 쪼개 있잖아요. 밀감이 올게 제일 비쌌죠. 다 터져버렸거든. 그 요소 주라고 대기 제가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지금 이 비료 성분이 여기 반찬 이것만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료 주면 오래 간다. 개뿔 오래 가면 뭘 오래 가. 필요 없는 걸 왜 자꾸 주고 땅을 오염시키고 이제 농사 안 되게 하냐는 거죠. 지금은 오염입니다. 오염. 농사 지으면 자꾸 안 되게 돼 있어요. 쪼개기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생 뭐 좋은 거 없나? 어디 가서 농자재 가서 동생 뭐 좋은 거 없나? 그 좋은 거 한번 줘봐라. 계속 돈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 포도는 살충제 치고 살균제를 안 써도 괜찮은 거예요. 물만 뿌리줘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 물 뿌리는 걸 가르쳐주고 비료 주는 걸 가르쳐줄 거예요. 그것만 농약 안 써도 돼요. 요 척경기 가지고 있는 분 많이 있죠? 이제 척경기 없습니까? 안 샀어요 이거? 근데 대표님, 예. 여기 화남 지역 사람들은 아직 그것만 놓고 하면 내가 아니 기초 초기 단계입니다. 제가 장애를 한번 해봤고 다른 사람도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하면 해야 되겠다 싶어 대표님을 모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영택이 내가 내려가지만은 아주 붉어집니다. 아닙니다. 다 잘생겼네. 너무 잘생겨가지고 휴대폰 다 들고 있고 잘생겼고 그만하면 다 땡이라. 이 측정기는 별로 없어요. 여기가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데 사장님 농사 지은 거 아니다. 우리가 비료 요소 같은 건 안 하고 꽃감만 그거는 막 칼슘하고 저런 것만 유산하고 그런 건 내봤지. 요소는 이때까지 군대 갔는데. 예, 식물의 밥은 요소, 질소. 요것만 지고 농사 지으서 이제 요것들은 토양분석 꽉 들어 있습니다. 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안 준다고 해서 농사 안 되는 게 아니거든. 땅이 너무 많이 쓰니까. 태비좀 농사 더 망해. 요소가 밥인데 반찬을 계속 미가 이제는 짜봐서 못 살아. 짭다, 짜다. 송게 많아. 햇빛 들면 이파리 노랑노랑하게 되거든, 여기. 누런 반점이 생겨, 여기. 예. 그게 누런 반점은 가리. 누른 반점은 가리. 가리가 많은 이파리가 새순이 오그러져요. 그래서, 예, 제가 하는 방식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제가 지금 현재 가르치는 농가들은 수준을 이만큼 끌어올려놨거든요, 기술력을. 여기서는 제가 막 요소 잘 주이소 고기 보약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 기초적인 게. 요소는 주면 비료량이 요거만큼 올라갈 때 그 측정에 계속 주면 마디가 짧아져요. 고추도 비료 주면 마디가 짧아집니다. 마디는 굉장히 많이 지래요. 지인데
그거를 요소를 안 잡기 때문에 길게 지는데 이파리가 힘이 없어요. 밑에 잎은 예, 짜면은 좀 많이 들어. 예. 노래가. 그래서 포도를 갖다 우리는 최고 많이 다는 사람은 우리 여기 약지 반지 끼는 손가락 요 정도 굵기 되면 1kg 4송이가 있다. 이파리 12장 가지고 한 덩쿨에 한 줄기에 내 손이 닿았고요. 두 송이 달아서 아무 이상 없어요. 그거 전부 한 수에 하나, 한 수가 못 달지, 두 수이 다는 거 없어요. 이게. 밥을 안 주고 배고프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 요소를 안 잡아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두 수이라 하는 건 없거든. 누가 한개 우리 한 수이 따라가 있는데. 이제는 감나무는 이파리 석장 가지고 열매 2개 따요. 감은 이제 기술이 제가 어디까지 보내놨냐면 이파리 석장 가지고 2개 따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큰 걸로. 지금은 이제 과학과 정보의 시대지 주먹국으로 앉아있다면 돈이 안 되는 거죠. 집에 밥숟가락 아시죠? 밥숟가락 요리 생겼죠? 이거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볼록하죠? 포도 이파리 볼록하게 디비 나면 돼. 포도 이파리 볼록하게 디비 나면 병이 하나도 없어요. 포도가 이파리가 요래된 거는 배가 고픈 거고 배 부은 거는 디비져요. 왜? 앞면이 살이 찌기 때문에. 살이 찐 거는 포도가 아무리 달아도 잘 익혀요. 살이 빠진 게 문제지. 살 찌우는 거는 누가? 밥을 먹어야 살이 찐다. 그런데 여기서 비로 집에 가서 진땅 지우는 것도 너무 오래 망해요. 또 말이 또 바뀌죠. 왜 그러냐면 봄에 연면시비래가 요 놈을 바꿔놔야 돼. 행동 딱 뒤집어 놔야 돼요. 행동은 안 뒤집어 놔면 안 돼요. 제가 요거 개발할 때 약 한 20년 정도 되겠네요. 감나무 한 3만 평 농사 지을 때 21다시 복합비료를 2,000포를 끊어가지고 내 나무에다가 21다시 복합비료 딱 주니까 산이 뽀해. 산이 누는 것 같아.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올 가을에 감이 있다면 큰 거 딸 거니까. 가을에 가니까 포도 조그만 거 나와요. 도장지만 진작 나겨. 그래서 저는 열받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이쓰글 놈들 비료를 가짜로 만들었다. 내년은 기다려봐라. 요소를 갖다가 2,000포를 갖다 들박아갖고 딱 만들면 이따만 여기다. 그 다음에는 친구들한테 야 올해는 내가 대박이다. 걱정하지 마라. 요소를 2,000포를 딱 사가지고 산에 딱 뿌리고 나니까 야 산 전체가 보하게 누는 것 같아. 내 나무에도 요소 한 포씩 주시니까. 주인은 보고 내 나무에 요소 한 포 주라고 못 줘요. 일하는 사람도 쉬워. 무조건 샬라가 내 나무 한 포씩 주면 집 퇴근하니까. 그 2,000포를 딱 주고 여름 되니까 일이 도장지가 많이 나니까 뒤지게 늘어버려. 그리고 가을에 가니까 가면 째매네. 야 이것도 안 맞다. 그래가지고 한 32년 만에 개발한 게 황금알 농법이에요. 그래서 어쩌든지 봄에 총 나올 때는 영양제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골드그린 골드칼라 개발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고. 이 봄순이 두껍고 살을 찌우지 않으면 농사는 절대 안 돼요. 봄순은. 봄순만 두껍게 살을 찌우면 그 다음에 식물에 밥을 줘서 잎을 살을 찌우면 된다. 그래서 봄에 연면시비 안 하면 어떻게 돼? 마디가 늘어나 버려요. 뭐 때문에 늘어나? 설탕이 없어서. 봄에는 나무가 설탕을 못 만들어요. 이파리가 새까매져야 만드는데 만들 수가 없어요. 요소를 아무리 줘도 못 먹어요. 그때는 연면시비에서는 설탕이 그 역할을 해요. 물 500에 설탕을 3kg 쓰면 요 마디가 땡겨요. 맹물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잎 테두리 요 물방울 생긴 거 있죠? 여기 포도 꽃들이 화진하는 거 있죠? 그거 주범이에요. 요 물방울이 요 떨어지면
요 놈들이 홀랑 흘러버려요. 여기 쓴 여백, 이 팔에 생긴 물방울, 요거는 무조건 병을 일으켜요. 요 놈은. 요걸 아침마다 물로 빨아 씻어버리면 병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씻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봄에는 씻어도 병이 없는데 여름에는 물을 뿌리고 씻어보면 입 두께가 얇아져요. 얇아지면 햇볕에 의해서 뜨거워서 뭐가 이파리가 진이 나와요. 이파리가 진이 나오면 흰가루가 생겨요. 여름에 물방울이 생기면 포도 우리 요 사이에 있죠. 요 이파리 온 거. 요 하우스 사이에. 비가림 사이에. 거기 이파리 전부 흰가루병 오죠. 흰가루병, 제피곰팡이, 녹균병 세 가지 오죠. 잎이 얇아가지고 뜨거우가 진이 나오면 흰가루병이 오고, 가리가 많으면 녹균병이 오고, 이파리 물방울이 생기가 많으면 제피곰팡이 오고. 그럼 요만 병이 와, 여기만. 그럼 이 약을 쳐야 돼, 말아야 돼. 안 쳐도 괜찮아요. 그깟 놈 죽으면 어때? 안에 그럼 잘하면 되지. 쉴 때문에 약을 친다는 거죠. 눈에 보고 하얀 친 사람 누가 있는지 다 지키지. 돈 갖다 내비는 거 안 하지. 알면 돈을 안 갖다 내비려. 모르면 맨날 술 먹고 병원 간다 마지막에. 그죠? 뒤에 아픈 거는 걱정 안 하고 맨날 지금 기분 좋게 술만 먹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그거는 인생 조진다니까요. 전 술을 잘 안 먹어요. 그래 건강하고 오래 살지. 이제 술이 맛이 없어서 잘 안 먹어요. 안 먹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아까워서 요 면적에 활용하려고 이파리를 놔놨다. 그 벨통을 만듭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이파리 살만 많이 짜놔면 되지. 이파리 석장이나 넉장만 해도 포도 1.5kg 한 송이에서 키우는데 굳이 이파리를 작게 주고 빌어주면 여기 자꾸 손이 많이 나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예. 12장이면 1kg 두 송이에서 1.5kg 두 송이 따야 돼. 거짓말 같죠? 우리 농사 지금하고 완전 거짓말 같아. 5장이면 충분. 황금만 온 거 배우면 여 경상도 촌놈이 제주도 가가지고 제가 처음에 뭐랬는지 압니까? 아, 제주도 사람이 밀감 농사를 많이 지어서 일단 내려가서 밀감 기술을 가르쳐줘서 갔어. 내가 밀감을 잘하니까 기술 배우세요 하니까 한 사람도 손든 사람이 없어. 경상도에서 밀감 한 포기도 없는 동네 가서 밀감을 내한테 배우라 하니까 배울 수 있어요? 자기네들 잘못한 걸 계속 유튜브를 올렸어요. 몇 년 동안. 거기다가 제가 갖다 쓴 돈이 제주도 그거 하나 살리라고 한 1억을 갖다 썼다니까요. 매년 1년에 3번 내려가요. 한 번 내려갈 때마다 한 500씩 쓰고 와요. 네. 제주도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그것 또한 살려놔야 잘 돼야 덕이 된다는 거지. 그 밀감 좋은 거 사먹죠. 그 욕심에 몇 년 내려가서 기술을 가르치가 밀감에 농사 잘 짓는 사람은 명장을 2명을 만들어냈어요. 그 대한민국 전체에 농사 잘 짓는 사람을 계속 발굴해가 협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림같이 농사 지내고 기술이 전파되도록 앞으로 우리 여기도 명장님 나오실 겁니다. 영천에는 명장님 한 분이 계셔요. 화산 쪽에 박운하 씨라고 마늘 농사 잘 짓는 분. 그분은 마늘밭에 입지 안 어째요. 책에 보면 마늘밭에 입지 어찌로 되어 있죠. 그 개뿔 그걸 왜 어쳐. 마늘은 병이 없는 겁니다. 포도도 원래 병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걸 갖다가 쉬딱 이걸 줘갖고 병을 만들어놨어요. 인상가리 줘갖고. 우리가 병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병의 주범이 되는 거는 요 물방울인데 요 물방울 속의 비료량이
3 이하에는 병이 안 생겨요. 물방울 나와도. 덜에 풀 갖다가 요소 비료 좀 병이 생겨버려요. 아버지 산소가에 잔디가 좀 부실하다고 잔디 좋아라고 요소 비료 싹 걷고 장마지고 나니까 잔디가 하나도 없어. 다 죽고. 잔디 잡는 거는 요소예요. 왜? 잔디에다가 비료를 주갖고 이식값을 0.6에서 1.1까지 맞추면 요 생긴 잔디에 생긴 물방울이 톡톡 떨어져갖고 땅속에 있는 균의 먹이를 줘갖고 그 균들이 싹 잔디를 다 먹어버려요. 전체 싹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 줬던 게 어중간하게 비료 주고 있어요. 확실히 그 양을 주는 것 같으면 포도도 많이 달리고 당도도 좋고 알도 안 물르고 안 터지고 이상한 뭐 뿌리는 게 없어요. 황금을 놓고 요소만 주락하지 다른 거 주락하는 게 없거든. 근데 요소가 밥이다. 식물의 질소가 밥이다. 그 현상만 알면 누구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제가 이렇게 기초적인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여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매년 하고 계시는 우리 조신한 회장님 잠깐 사례 발표를 듣고 하면 더 편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저 기억 안 하시겠습니까? 낮에 제가 소주 좀 먹다 보니 얼굴이 좀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바로 와야 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는 우리 후원단체였어요. 그래서 면사무소 회의 마치고 가다 보니 늦었습니다. 제가 박기현 참 황금알 농법 대표님을 이제 한 4년 됐어요. 다들 제 성격도 아시고 여러 가지 제가 또 살아온 과정, 제가 농사진 경륜 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농사진 건 2019년도 포도농사 처음 심었어요. 그러가 20년도에 그때는 박기현 대표를 몰랐고 이제 마늘 때문에 이제 알았는데 포도는 이제 22년도부터 이제 박기현 대표를 알고 이래 했는데 황금알 농법을 내가 23년, 4년. 손석환 씨 계십니까? 계시네요. 제가 하니까 조신하 지금 평생 농사도 안 짓고 저 한량끝이 노던 게 저기 무슨 농사를 짓는 자꾸 코방구를 끼더라고요. 솔직히 여기 우리 여기 권영도 계시네. 포도 농사 박사가 계시는데 저는 그 나름대로 또 모든 것 저는 또 평생을 또 도전을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면 또 해보고 이랬는데 한번 세부적인 강의가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다만 기초부터 세부적인 강의를 들어보시면 긴가민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해보면은 결과론을 말하자면은 손석환 씨가 답변해주면 더 좋으실 거예요. 평생을 농사를 짓고 저보다는 농사에 대한 더 해박한 지식을 모든 걸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심할 말을 인정할까 말까 이러거든요. 그러나 손석환 씨가 작년 봄이가 23년 가을인가 제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 조 회장 의회가 농사를 그래야지. 잘 지는 거 없고, 나도 황금알 농법 그걸 알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몰라, 우리 여기에 저 위에 이래 보면. 아니, 요거 써 있어. 그러니까 비가리. 그게 카메라에서 안 보이는 뒤에서. 요거 써 있어. 접시. 예, 포도등. 여기 포도 넝쿨이고, 요거만, 여기서 한 10에서 15cm,
여기 쿨러를 나는 달아놨습니다. 여기 쿨러 미니 쿨러. 보통은 이제 점적을 하고 쿨러 해가 쿨러 여기 쿨러 이래 보통 이래 하잖아요. 이렇게 저는 연 점적도 있고 여기 쿨러도 있고 요 꼭대기 하우스에서 한 뼘 정도 해가요 쿨러를 해가. 지금도 여기 뭐냐 지금은 여기 전쟁이 돼 있으면 그 나무 요거 눈만 달아놨잖아요. 여기 좀 한 3일에 한 번씩 물을 뿌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뿌리면 물이 이래 가겠죠. 나무에 지금 물이 축축하게 묻어요. 지금도 여기 이제 맹물 시비 가는 거예요. 이종재 씨도 아마 오늘 이 강사님을 초빙한 것도 종재 씨가 했던데 아마 그걸 뭐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 요거 저는 역시 우리 포도밭에 와보면 다 열해놨어요. 여름에도 합니다. 잎이 있을 때도. 그때는 매일 합니다. 여름에. 저는 여름에는 아침에는 안 하고 저녁에는 합니다. 저는 더우니까. 그건 뭐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알이 상당히 굵어요. 그래서 뭐 저작년에는 제가 사인을 1,500평을 하는데 공선을 한 9,000개 했나? 원래는 23년이고 24년은 한 8,000 몇백 개를 했어요. 더 다른 얘기는 없고 하여튼 요소를 저는 많이 해요. 미량 요소도 하고 지금 저는 추비를 지금 뭐 하면 성장엔 그걸 지금 했는데 100평당 한 번씩 해서 했고 지금 한 이달 말경 되면 작년에도 21다시를 내가 100평당 한 번씩 이래 하는데 자구지간 주는 요소, 질소분이 상당한 알이 굵어지는 데는 도움이 되고 또 뭐 터지지 않냐. 열과는 절대적으로 물이 안 줘서 열과가 나지. 물 줘가 열과 나는 포도는 저는 못 봤습니다. 여기 뭐 권영 계시지만은 물을 꾸준하게 많이 줄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가 사질당 같은 경우는 뭐 늦어도 이틀에 한 분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질당일 때는 뭐 자주 못 주면 한 4, 5일에 한 20분이라도 주는 게 좋다. 항상 포도나무 밑에는 축축한 수분이 있는 게 좋다. 저는 그랬어요. 절대 포도 처지는 거 못 봤습니다. 뭐 우리 동네 문차이나 규차이 농사지었지만 문차이 그 사람도 귀가 상당히 밝고 많이 있는데 작년에는 내 하는 걸 보고 해가 처음에는 농사를 잘 짓는 것더라고. 뭐 우회된지 탄저 열과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더라고. 그런데 물었어. 이 사람 자네 처음에는 내보다 더 알이 굵지 왜 그래 놓고 몰라요. 뭐 조금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꾸준하게 물은 딸 때까지 물은 주는 게 난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이에요. 뭐 잘 지시는 분 많이 계세요. 여기 제가 볼 때 저 권영구 씨 진짜 뭐 하나면은 뭐 사임마스께 가장 먼저 또 여기 참 심고 이래가지고 참 그 하시는데 이건 제가 농사지본 경험이에요. 뭐 2년 동안 뭐 그 나름대로 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포도알을 알맹이는 굵게 지어요. 또 이제 농협에 포도교육 가보면은 성경은 조합장이 항상 하잖아요. 뭐 여러 필지가 한 필지는 꼭 수출하는 걸 한번 해봐라. 하면 돼요. 그건 너무 까다로워. 그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선에 가입되시면 공선에 납품하는 목적으로 농사를 짓자. 무조건 알이 굵어야 돼. 알이 굵어야 돼. 그러려면 질소를 꾸준하게 계속 주는 게 좋다. 물도 꾸준하게 주는 게 좋다. 말 굵고 그러면 당도는 당도가 자꾸 당도를 걱정하는데 저도 뭐 상주에 저 포도 명장을 제가 몇 번 봐고 이랬는데 오늘 또 통화를 했는데 우리는 보면 사실 우리 영천 인심이 나빠요. 저 추석 때 되면 해가지고 우리가 12브룩스도 안 되는 거 내 무조건 해가 내고 보는 거야.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 작년엔 그렇게 농협에서도 시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안 되는데 무조건 남이야 죽게는 말이잖아. 내가 다니겠다. 그러면 안 되고. 당도요. 어차피 저도 뭐 많이는 안 지어 1,500평 짓는데
추석 때 홍수 출하할 때 정당하게 당도가 16, 7% 나오도록 하면 그러면 알맹이 적게 해가 적게 닮아야 돼. 당도 충분히 나와요. 그렇다고 그게 어디 2kg 뭐 2만 원 그래 못 받아. 조금 뭐 2, 3천 원 더 받겠지. 그러나 적당한 양을 다르가 알을 굵게 해가 늦게 담아야 돼. 상주에 내 아는 명장은 11월 18일까지 따요. 그래 따도 지금 꾸준한 시세인데 지금 뭐 오늘도 물어보니 9,000원 내리 나온다 하더라고. 많이 달아요. 그 사람은 600평에 15,000개를 달아요. 15,000개. 저도 2만 원 한 4,000개 달았는데 원래는 한 2만 7,000개, 3만 개 달게요. 1,500평에. 절대 자꾸 당도를 얘기하는데 왜 꼭 추석을 맞추려고 하나 말이야. 저는 추석에 맞춘다고 조금 더 받아, 조금 더 받아. 그러나 추석 끝나고 나면 이제 이게 노지 수확이 다 될 때만 10월 말 되면 노지 수확이 거의 끝나거든요. 그때는 진짜 3,000원, 4,000원밖에 안 나오더라고. 작년에 2kg. 나 안 내서 안 되고 무조건 10월 말 11월 초에 따다가 공선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따내보는 거야. 공선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저는 전체 공선 물량의 한 반 이상을 내고 저장해놨다고 내고 그래 하는데 뭐 제 농사 짓는 건 그래. 뭐 상세한 걸 뭐 물으시면은 뭐 제 나름대로 노트도 있고 하니까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보다 농사 더 잘 짓는 분 권영구 씨가 계시고 작년에 제일 잘 지신 분은 손석환 씨. 뭐 모르겠어요. 뭐 제 말 듣고 자기가 그때 농사 몇 편 짓는지 몰라도 전체 생산량의 3kg가 4송이 닿는, 3송이 가지고 4kg를 닿는 가서. 그러니까 15,000, 5, 6천 원 받으면 한 송이 5, 6천 원 받으면 뭐 대박이지 뭐. 지금 이 시세. 포도 큰 거 한 송이 닿으면 작은 한 송이 닿으면 그 봉지 씌우는 거는 비끼고 하는 건 인건비 똑같아. 알속기 거의 비슷해요. 작은 거 많이 달아가 알 적은 거 그 별꼴 해줍니다. 2kg 3송이 해가 6,000원, 7,000원 받으면 그거 무조건 적답니다. 뭐 더 잘하시잖아요. 그리 제 생각은 무조건 알을 굵게 하려면 비료를 많이 하고 물을 계속 수준하죠. 일찍 따낼 필요 없습니다. 왜 일찍 따내려고 합니까? 늦게 따면 자연 당도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면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봄에 참 추석 때 내는 것보다 가격이 떨어지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요즘 다 해보시면 알잖아요. 11월 한 초순 넘으면 이제 가격이 올라갑니다. 추석 지나고 10월 그러니까 이제 노지기 수확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는 막 가격이 흐려요. 3,000원, 4,000원밖에 안 가더라니까. 왜 노지 따가지고 막 출하를 하니까. 아마 추석 경기는 끝나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물, 질소 그거는 꾸준히 며칠마다 써야 됩니까? 꾸준히. 저는 5일마다 액비로 했어요. 또 요걸 제가 또 합성했는데 작년에 제가 MBA가 800평이 있었는데 저도 그 귀가 좀 아주 얇은 편인데 점적 호수는 없었고 쿨라는 있어요. 위에는 있지만 우리 2023년도에 800평 한 2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 이제 MB를 이제 쿨러를 안 하고 그때는 뿌려가지고 물을 줬단 말입니다. 뿌려가지고 물을 줬는데 쿨러로 돌렸는데 괜찮았는데 작년에는 점적으로 가지고 비료를 하니까 실패를 했어요. 돈 500만 나눠서 알이 요래 안 굵어. 절대적으로 점적을 해서 가지고는 뿌려가지고 쿨러 놓고 물을 돌려가지고 놓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고 안 그러면은 쿨러에 비료 녹아가지고 밀어가지고 넓게 뿌리는 게 좋다. 점적은 거기 뿌리가 보통 뿌리는 거의 다 다이가 있잖아요. 그까지 안 가요. 점적은 그 밑에만 싹 내려가. 그래서 약물 다 못 먹더라고요. 저는 뭐 거의 5일에 한 번씩 줍니다. 5일에 한 번씩 줄 때. 얼마 주나 하면은 600평 같으면 무조건 비료 한 서대는 무조건 줘서 줍니다. 5일에 한 번씩 서대는 무조건 줍니다. 그래 하려면 뿌리기 힘들면은 독화가 쿨러에 점적하지 말고
쿨러를 돌려보고 있어. 그거 비료 손실이 얼마 안 됩니다. 그거. 자꾸 비료 아깝다 비료 아깝다 하지만 비료 그거 돈 얼마 안 돼요. 그거 포도 비료 그거 얼마 먹겠습니까? 마늘 하고 게임이 안 돼요. 5일에 한 번씩 녹소를 몇 번 준다고 했습니까? 600평에. 수대 수대해가지고 쿨러 돌려보라. 그렇지. 쿨러로 돌려 쿨러. 뿌리락 하면 힘이 드잖아요. 쿨러 시설 미니쿨러 다 돼 있죠. 미니쿨러 다 되시면은 쿨러 물 주면서 돌린다. 물 주면서 돌려라 이 말이야. 4인에도 그렇게 예, 그 4인. MB에도 MB는 그만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조 회장님 예, 세대를 주는데요. 예. 그럼 수학 때까지 아니 수학 한 20일 전까지 주면 돼. 저는 수학 한 10일까지 주는데 그 대신에 전 늦겠답니다. 늦겠다 봅니다. 그때까지만 포도가 시퍼래. 당도가 계속 요소를 많이 주면은 당도가 늦게 오르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나는 굵어져요. 그러면 늦겠다면 돼. 왜 꼭 추석이 빠를 때는 9월 초에 딴다고 난리라. 당도 뭐 15도 안 나오는 거, 12, 3 나오는 거. 사실 우리가 뭐좀 그렇잖아요. 늦게 따면 돼, 늦게. 일찍 딸 필요 없습니다. 추석 지나고 따면 돼요. 추석, 이제, 원래는 10월 3일 추석이니까 4일은 모르겠다만, 그때는 어느 정도 농사 지으면 그때는 거의 다 한 16, 7% 안 나오겠나.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아마 엄청난 홍수 출하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뭐냐? 알을 굵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알을 굵게 해서. 원래는 10월 3일에 4일인가 모르겠다. 추석이 언제고 하여튼 이번 추석이 연휴가 금요일 하루만 휴가 내면은 10일이 다이렉트 휴일이라 공무원들은 좋아요. 그런데 무조건 알을 굵게 해서 그때는 진짜 홍수 출합니다. 그러면 10월 20일부터 나오거든. 추석이 무조건 알을 굵어야 됩니다. 알이 안 굵으면 엄청난 가격 차이 납니다. 아마. 왜 그러냐면 추석에는 이제 상품 때문에. 여기 질문. 근데 제 생각은 질문해 주세요. 한 송이 알맹이를 몇 개를 하면 좋겠느냐. 수출용으로 하려고 하면 40개를 하면 돼요. 40개를 해가지고 한 18g 하면 어야 되나. 한 700g 예를 들어 뭐좀 더 20g 하면 800g. 수출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40송이를, 한 송이 40알을 딴다 하더라고요. 저는 50알을 합니다. 50알. 50알 해가지고 평균 뭐 18g 뭐 20g 이러면 됩니다. 질문. 예, 뭐 제가 농사를 잘 짓는 건 아니고, 예, 뭐 저인데 또 예. 뭐 질문하시는 상이시면 하시면 되고, 뭐 저를 다 아시니까 뭐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 나름대로 뭐 제가 절대 잘 짓다 하는 건 아니고, 그래 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 요수 세대만 몇 킬로 됩니까? 몇 그램 돼요? 요수 세대만. 그러려면은 거기 세대면은 한 5kg 되겠죠. 예. 한 5kg 기준 하면 됩니다. 무조건 주의소. 좀 밥도 그잖아요. 우리가 소주도 제가 뭐 그래서 먹고 저쪽에 또 한 병 먹으면 붙잡혀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한꺼번에 소주를 새벽 내면 취해버려요. 그럼 하루 종일 우줄하게 뭐만 5, 6, 7병 먹는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에 조금씩 뭐만 7, 8병 먹어. 그럼 한꺼번에 뭐 한두 시간에 서너 병 먹으면 다 취해. 저도 뭐 술이 좀 센 편인데 꾸준히 조금씩 꾸준히 소식 다회 적게 많이 사람 음식도 마찬가지. 우리 보통 3끼를 하는 3끼보다는 5끼가 낫고 그리고 그리고 세참 있잖아요. 오전참, 오후참 이래 그러면 5개 있는데 그 야식같이 하면 6개가 좋아요. 조금씩. 네, 제 생각은 그겁니다. 예. 네, 하여튼 사례 발표이신데 좀 감사드린다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한 그 사례 발표를 했는데 식물이 움직이는 경로를 제가 설명드리거든요. 왜 척정기 우리 조 회장님 척정기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토양이 비료를 잡고 있는 힘이 다릅니다. 그거는 비료 잡고 있는 힘을 늘리자고 우리가 그 유기물을 쓰는데 그 유기물을 쓰게 되면 또 거기서 또
장점과 단점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그 퇴비가 많아서 유기물을 못 쓰는데 땅이 딱딱해서 우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땅에는 볏짚을 깔아주면 좋은데 볏짚을 깔아주면 또 단점이 나와요. 볏짚의 단점이 지렁이가 있고 뭐 군뱅이가 있고 이래가 또 두더지가 오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걸 잘못해도 이걸 보완하고 이래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땅이 첫째도 둘째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 비닐을 안 까는 게 좋습니다. 비닐이나 부직포. 부직포. 그 제초 매트 있죠. 예, 이게 얘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야만 뿌리가 깊게 박입니다. 그래야만 여름에 고온을 잘 견뎌요. 요놈을 깔아놓으면 뿌리가 떠버려요. 뿌리가 뜨면 여름에 약하다. 그 다음에 이 측정기로가 비료량을 계절별로 맞추라고 요 그리는 거예요. 요 양에서 맥시만에서 0.3을 빼갔으면 포도농사는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단 봄 초기에 연면시배가 이끌어줘라. 리드를 해줘라. 봄에. 측정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100평당 얼마 줬다. 일주일에 100평당 5kg 줘도 다 먹어가 유실되는 밭이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1kg만 줘도 비료가 많아가지고 잘 되는 데가 있어요. 땅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집에 전화해가 물어보고 요새 비료 얼마 주노? 얼마 준 우리 집하고 안 맞아요. 햇볕을 보는 각도에서 또 달라요. 햇볕을 세게 보면 밥을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산그늘에 햇빛을 약하게 보면 좀 적게 먹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비료가 질소는 저온 온도가 낮게 간다. 가리는 고온. 가리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NK를 뿌리면 농사 망한다. 그냥 여기 들어있어요. NK를 뿌리거나 우리가 포도밭에 물을 안 주는 이유는 질소 비료가 작아서 잎 두께가 얇아서 열과인 생오거든요. 이거 열과 이전에 봄에 처음에 해야 될 게 맹물, 나뭇가지에 맹물을 뿌려야 된다. 그 다음에 목면 시들어야 된다. 여기는 골드 그린, 요거를 물 20리터 있기 전에 그린을 60cc에 설탕을 120g, 목면 시비는 그린 80cc에 설탕을 200g, 200g을 넣어서 2 내지 3회를 목면 시비를 해주면 봄순이 굳게 나와요. 요걸 2 내지 3회. 목면 시비를 하면 봄순이 굳게 나와요. 이 봄순이 굳게 나오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물을 계속 아침에 하루에 한 번씩 살짝 뿌려주면 눈 나기 전에 몸이 부풀어요. 근데 우리는 몸이 부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줄줄 새죠. 가을에 전정이 늦어서 그래요. 가을 전정은 우리는 단풍이 하우스에서는 20에서 30% 들었을 때 전정해라. 노지는 70%, 80% 들었을 때 막 전정해피라. 그래야만 봄에 물이 안 새요. 그럼 봄에 물 새는 것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봄에 맹물 시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눈 나기 20일 전. 지금 목련 시비를 두 번 했는데 그렇죠. 그럼 세 번째는 칼라 해야 되겠군요. 그림하면 됩니다. 그림은 예, 관계 없습니다. 그럼 네 번 다섯 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예. 그거는 관계 없어요. 요거는 눈 봐라 전에 하는 건데, 방금, 조신혜 회장님이 설명한 거나, 우리는 얼마만큼 굵은 가지를 뽑아낼 거냐거든요. 가지를. 굵은 가지를 뽑아내야 성산이 있지. 가는 가지 삐리삐리한 거 뽑아내면 일만 많고 임금이면 안 돼요. 채하라도 600평에 12,000장은 쌓아야 돼요. 600평에. 600평에 12,000장이 작은 거예요, 양이. 600평에 우리는 15,000장 쌓는 시대 해야 돼요. 600평에 15,000장에 그것도 1kg 이상을 따야 돼요. 한 가지에 두 송이 달면 안 되느냐?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봄에 눈이 나기 전에 영향을 주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봄 순이 났을 때 봐라, 이때는 천장에 쿨루를 매일 물을 뿌리라 그러거든요. 맹물 시비를. 그러면 병이 없어요. 1차는 아침마다 물을 뿌려가지고 잎에다가 물을 주면 잎 테두리에 있는 여기에 있는 물방울을 씻어버리기 때문에 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물방울을 씻어서 요 물방울은 병이 생기는 거지, 병은 잿빛 곰팡이고 병이 생길 뿐이지 이거 해는 없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잎에다가 맹물십이라면 늘어져요. 가지가 늘어져요. 그래서 맹물십일 할 때 채하 3 내지 7일 안에, 연미식 안에 7일도 늦어요. 그러면 잎을 빨리 키우고 두껍게 키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잎을 빠른 시간에 키우고 두껍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릴 때는 여기에 설탕이 들어가도 새순 때도 해가 없어요. 바라 때부터는, 여기부터는 그린 2번에 칼라 1번이 들어가요. 여기에 설탕은 120g. 이제부터 설탕이 낮아요. 이렇게 쓰고 있으면 포도가 수정도 다 잘 돼요. 새포도 늘어나고. 수정 단계 꽃이 피었을 때는 어느 작물이든지 영양제를 꼭 써라. 영양제를 써야만이 병이 없어져요. 영양제 쓸 때 설탕이 들어있거든요. 요 잎에 설탕이 들어가면 요 물방울이 없어져요. 요게 안 생겨요. 요게 안 생기면 잿빛 곰팡이 없어져요. 그러면 생긴 거는 씻어내 뿌면 되고, 꽃 폈을 때 물을 뿌리면 병이 없어요. 그리고 영양 주고 하면 이때 잎이 크고 두꺼워야 세포량이 늘어납니다. 요때부터 돈 벌기 시작이 들어가. 지금은 돈 벌기 시기 아니에요. 이제는 돈 벌기 시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은 누가 벌어주나? 이 팔이 두껍고 가지 굵고 이파리 두께를 계속 유지하는 게 돈을 번다는 거죠. 그런 시작을 갖다가 요렇게 하는 목적은 굵은 가지를 같이 만들려고. 그런데 맹물 11회가 봄에 바랄 때 이걸 안 하면 순이 들쑥하게 날 수 있는 거예요. 들쑥날수. 그걸 균일하게 만드는 거는 맹물을 뿌려서 자기 몸을 부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동작 중에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전년도에 전정이 너무 늦어가지고 물이 새는 거 있죠. 그 체내 영양분을 내버리는 거죠. 버린다. 그래서 전정은 무조건 12월 말 안에 싹 다 해야 돼요. 전정은.
더 빨리 하는 거 제일 좋은 방법은 단풍이 7, 80% 들었을 때 간이 비가려면 전정을 마쳐야 되고, 하우스에는 단풍이 20%에서 30% 들었을 때 전정을 마쳐라. 이런 강의 없죠? 이 팔이 달릴 때 전정을 하는 포도 강의 있던가요? 예? 예? 모든 놈이 똑같아요. 왜? 몸에 물이 새거든. 이건 입다 알고 지고 난 뒤에 정지하지. 그전에 정지한 사람은 없지. 그러면 봄에 물이 새는 거죠. 봄에 물이 새면 경제적으로 이걸 나무 속에다가 체내 저장약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엄청나게 들었는데, 몸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나무가 못 먹고 미생물이 먹고 없어져요. 비료를 작게 해주면 잎 테두리에 물방울이 나와가지고 이 물방울은 뭐예요? 밥이에요. 질소예요. 이 속에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거는 요게 다 들어있어요. 식물의 밥, 반찬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반찬은 땅으로 떨어지면 다시 환원이 돼요. 미생물이 안 먹어요. 그런데 식물의 밥은 잎에서 나오면 아미노산 단백질이 돼요. 땅으로 떨어지면 미생물은 못 없어져요. 주구장창 먹어 치우는 건 요 밥밖에 없어요. 요 놈은 식물이 먹고 과일로 가느냐? 비료를 제껴주면 안 가고 토해버려요. 왜 토해내느냐? 뿌리에서 영양이 왔을 때 요 집이 많아야 돼. 이 집 속에 설탕이 들어있어야 돼. 설탕이 들어있어야만 요 가져온 영양소를 설탕 양만큼만 먹어요. 설탕 양만큼만 먹고 그 이상 못 먹고 뱉어버려요. 왜 뱉어내냐? 숨구멍을 닫았거든. 숨구멍을 닫고 나면 뿌리에 없는 영양소가 밤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낮에 뿌리에서 질소를 먹고 소화시켜서 영양소,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서 잎으로 가져와서 잎에서 광합성해서 뭘 만들어? 설탕을 만들고 있어요. 그 저녁에 온 거는 다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녁에 토해내는 거는 뿌리에 밥이 부족해서 질소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 요소 주면 여백이 안 나옵니다. 여백이 안 나오면 잿빛 곰팡이, 흰가루, 녹균병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약을 치고 있잖아요. 농약이 쓸데없는 걸 짓다는 거예요. 필요치 않는 걸 농약에 의존해서 농사 지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포도 이파리가 살이 쪄서 요게 아니고 밥숟가락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만들어라. 농약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연면시비 간간히 해주면서 기다려가지고 계속 이 식감만 맞춰주고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완벽한 상품을 만들어야 돈이 된다. 그러면 봄에 연면시비가 잎을 살을 찌우고 알을 세포량 얼마나 늘렸냐에 따라서 가을의 크기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양의 수분은 35에서 45%다. 자, 요렇게 하면 딱 나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재배하는 포도가 척전기로 땅에 꽂아서 병하는 게 있고 병 안 하는 게 있다는 거죠. 0에서 5.0까지 만들었다, 이 시값을. 그럼 이 올라가면 죽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0.3 요거는 병이 없어요. 무병. 0.3에서 1.2 요 안에만 병이 있어요. 자, 1.2가 넘어가면 여기부터 1.5가 넘어가면 여기부터는 무병. 병은 없으나 1.8이 넘어가면 요때부터는
나무가 짜부러져요. 여기부터는 생장점이 죽는다. 자, 여기 답니다. 여기에서 이걸 개발해낸 거죠. 황금알 농법에서 식물에 비료를 줘서 병이 없고 병이 생기고 죽고 살고 여기 딱 만들어요. 오늘 하루 종일 요밖에 안 배워요. 그런데 봄에 연면시비를 충분히 딱 키워놓고 난 다음에는 간간히 연면시비하고 요 비료량만 맞춰주면 된다. 토양 분석 결과에 있으면 식물에 밥만 줘라, 요소. 근데 100평에 일주일에 5kg 먹는 집이 있고 100평에 일주일에 2kg 먹는 집은 각각 달라요. 이걸 분류를 못 시키겠어. 어떤 집에는 일주일에 3kg만 줘도 되고 어떤 집에는 일주일에 7kg 줘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kg씩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요 방법은 황금알 농법 개발한 게 참 좋은 거거든요. 여름에 요 소비로 주서 맞춰야 되지 NK를 주서 맞추면 농사 좋아졌다. 식물의 밥은 질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기가 여기다 갖다 붙이고 쓰면 내가 원했던 게 다 맞아야 돼요. 요걸 여기 맞출 거니까. 요것만 제가 사진을 오늘 강연한 걸 딱 남겨놓을 테니까 요거 사진 찍으면 다 엑기스가 다 들어있어요. 요 기계는 한 개 85만원씩 파는데 이 기계는 오래 쓰겠죠. 그 농사 잘못되면 500만원, 1000만원씩 달아버리거든요. 요 기계 한 가지 사가지고 돈 제일 많이 버린 사람이 고흥에 그 고추 심은 사모님. 고추, 노지 고추 400평 심어가 4천만 원 넘겼어요. 말도 안 되죠? 요거 하나 사가지고 고추 400평 심으면서 요 기계 85만 원 주고 고압 분무기 75만 원 주고 비료 주고 퇴비 주고 고추 건고추를 2,400건을 따서 15,000원에 팔면 3,600만 원. 풋고추를 가을에 2,000kg를 2,000원에서 팔면 400만 원. 12월 달에 고추가 또 몇백 건이 달리는 건 또 따고 1년에 400평 고추 심어도 4천만 원 넘게 그것이 황금알 농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는 오늘 배웠던 분은 토양 분석과 요 방법을 활용하면 천장에 쿨러 설치가 맹물 시비하고 연면 시비 자제해주고 밑비로 뭐 줘야 돼요? 요소 100평에 한 포 주면 말 안 들으려면 포도 없어요. 부직포 깔지 마라 하면 억지로 깔아가지고 조지지 말고 이거 깔면 여름에 물이 떠버려요. 여름에 뿌레기 떠버리면 그 농사 안 됩니다. 풀약 친다고 농사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잘 됩니다. 밭에 개미가 없어야 돼요. 밭에 개미 있는 분 있습니까? 개미 기어다니는 본 있습니까? 개미가 있으면 깍지벌레가 있어요. 포도밭에 깍지벌레 있는 분 있어요? 깍지벌레 있어요? 예. MB는 깍지벌레 있어요. 그럼 요 바닥에 식용유 퐁퐁 뿌리는 걸 가르쳐주면 그걸 하면 돼요. 식용유하고 퐁퐁하고 섞어가지고 제초제하고 뿌리면 바닥에 깨미가 없어져요. 깨미, 지렁이, 군뱅이, 그 다음에 우리 선충, 두더지 요것들이 없어져요. 예. 네. 그 유튜브 방송에 제가 계속 해놓은 게 우리가 바닥에 3월 달에 풀이 조금 나고 순이 나기 전에 벌레가 위로 올라가기 전에 응애나 총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전에 예, 우리가 제초제를 써도 되고 제초제를 안 써도 되고 식용유 우리 폐식용유 됩니다. 식용유를 물 20리터 요 20리터 기준이거든요. 20리터에 한 1리터
퐁퐁을 100에서 한 200 정도, 150까지만 됩니다. 퐁퐁을 100에서 150cc 정도로 섞어가지고 제초제하고 같이 써도 됩니다. 그냥 따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제초제는. 바닥에 고추를 심거나 채소를 심을 때 뿌려버리고 심으면 벌레들이 잘 안 생겨요. 1년에 이걸 몇 번 밭에 해주면 두더지도 없어지고, 지렁이도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이 맛이 없고 품질이 없어서 수출 못하는 거예요. 18불에서 이상 되는 걸 포도를 수출하면 잘 팔립니다. 생산이 많아서 가격이 흐른 게 아니고 품질이 나빠서 전 세계에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품질이 맛이 없어서 안 사는 게 1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품질 좋게 해야 된다. 품질이 나쁘면 안 된다. 그래서 바닥에 유막 코팅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바닥에 유막 코팅을 하면 우리는 1차적으로 깍지벌레, 진딧물, 그 다음에 두더지, 응애 이것들이 못 올라옵니다. 밑에 한번 뿌리고 나면. 그리고 나비들이 봄에 뿌리고 나면 우리 집에 안 살고 다 도망을 가버려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다고. 그래서 이 방법을 익혀서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제 요때부터는 설탕을 샤인마스켓은 설탕을 언제까지 써야 되느냐? 포도 알이 녹도알만 할 때 쓰고 그 이상은 설탕을 쓰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 말은 설탕을 사인의 설탕은 녹도알 크기 때문에 쓰라. 그 이상에 쓰면 안에 그 줄기에 포도송이 줄기에 설탕이 묻어가지고 뒤에 곰팡이가 생기더라. 그 복숭아는 알이 구슬만 할 때 쓰고 복숭아 털복숭 설탕을 쓰지 말아라. 사이마스켓. 그리고 설탕을 좀 늦게까지 써도 되는 것들은 우리 까만 색들, 흰색이나 노란색 이런 거 말고 까만 색, 검정색은 설탕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 알이 크면 클수록 설탕 양을 줄여줘야 돼요. 물방울 맺히기 때문에. 우리 포도 봉지 싸가지고 수확 때 되면 얼그러지는 거 있죠? 봉지 안에서 송이 흘러지는 거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 묶었던 게 복죽물처럼 벌어져서 그래요. 여기 이파리에 물방울이 타고 여기 들어간 거예요. 여백이. 요 물방울이 들어가다가 이 송이를 얼그러져 버렸거든요. 하여튼 병을 일으킨 놈은 비롤적 끼져서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린 방울 속에 있다. 그럼 무조건 병이 일어나요. 그 물방울은 병을 두고두고 일으킵니다. 마늘도 죽어쁘고 양파도 죽어쁘고 생강도 죽어쁘고 고추도 죽고 여백매지가 안 죽는 하나도 없습니다. 산에 있는 큰 나무들 그냥 있다가 죽은 거죠. 멀쩡하게. 그것도 물방울이에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곤충보다도 누가 전쟁을 뭐냐 그 사람 싸웠느냐? 식물이에요. 자기가 묶었던 그 물방울을 톡 넣어가지고 병을 걸다가 죽이가 삭혀가지고 지가 못 비. 소리 없이 죽여요. 식물들. 그 지가 죽기도 하고. 사람이 전쟁을 많이 먼저 했다? 아닙니다. 식물이 먼저 전쟁을 했다. 진화를 할 때.
먼저 해보신 분들도 일부 있고 계시고 황금알 농법을 계속 연구를 해서 하신다면 누구든지 농사 잘 짓게 돼 있어요. 잘 짓는 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 있는 오늘 한 것만 잘 숙지하셔도 전반기 쭉 갑니다. 가을까지 요소만 줄 거니까. 간단한 건 간단한데 제일 간단한데 황금알 농법 강의한 것들은 많이